오늘 2024년 1월 2일 달력도 이제 이거 달력 바꿔야겠네. 날씨는 뭐 겨울날씨 치고는 상당히 포근한 날씨입니다. 포근한 날씨고 뭐 눈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은 확인이 잘 안됩니다. 동해 쪽이 그런 건지 날씨도 뭐 꽤나 무난하고요. 주말 연휴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종교 관련된 내용을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높은 수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사회 지도자들, 그들 종교에서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함석헌 기독교 쪽에 그죠? 뭐 불교, 법정 스님, 이슬람 쪽, 그죠? 근데 기독교 쪽에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의구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 유년기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오면서 성경에 관련된 내용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제 어떤 설교를 하시면서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면, 뭐 종교마다 다 그런 게 있죠. 불편, 의구심이 있고 일반 대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기성 목사라는 분이 한 말씀인데 저도 거기에 깊은 공감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유년 시절 특히 뜻모를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강요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 아니 지금 어떻게 하다가 태어났는데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될 어떤 생명이 말이죠. 원죄의식을 갖고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교회에 나간다든가 또 주일학교 같은데 이제 선생님 쉽지 않은 이런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조건 죄인이래. 아이들과 너희들은 죄인이래.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도 어렸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웠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좀 하얀 머리에 한 60대 70대 정도 넘어가시는 분인데 상당히 종교적인 기독교 내에서의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탄탄한 이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잘하시고 특히 독서를 통해서 설파하는 우리 대중 기독교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대단히 설득력 있는 이론을 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고 대뜸 어린아이들한테 원죄의식 갖는 거를 지향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들이 축복받기에도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갑자기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죄인이라는 내용을 하면은 그처럼 불행한 종교가 어딨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원죄의식,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성인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불쾌한데, 야,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눈여겨 이렇게 봤어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한계를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 게 바로 종교야.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사안들을 이렇게 설파하는 게 그게 바로 종교 아니겠어요? 무조건 불교는 최고야, 기독교도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거부감 생긴다고. 사종교도예요. 그분이 자신은 사랑하는 한 사람을 휴거를 받았는데 르클로의 지오라고, 프랑스 사람이죠. 에밀 라자르 그 사람보다는 나중에 이제 활동한 노벨 문학상 작가인데 2008년도 자신은 어떤 일로 인해서 책을 꺼내볼 때 그런 책을 꺼내본대요. 라는 사람이 정말적으로 기조가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분에 대한 관련 서적을 좀 봤죠. 황금물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의 내용과 어떤 궤적을 같이 하더라고. 여성에 대한 얘기고, 폭력에, 세상의 폭력에 노출된 소외된 가정에 노출된 한 존재에 대한 그걸 작가의 이야기에 소녀 맡겨지다라는 소설이 있는데, 소녀 맡겨지다. 어떤 빈곤층 가정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5살, 6살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워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가 없는 가정에 맡겨져서 잠시 맡겨지는 거지. 어떤 한 아이가 그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소설이 쓰여지는 거예요. 불쌍히 페이지 수는 얼마 안 되는데, 황금물고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납치된, 너무 끔찍하게 3, 4살, 4, 5살 아주 어린 아이가 아프리카에 납치돼요. 어린애. 얼마나 아픈가요? 이런 북아프리카, 남프랑스 쪽에서 아이가 팔려나가죠. 운이 좋게도 그렇게 생각보다 끔찍하지 않은 그런, 아이 자체로는 한 가정에 팔려나가는 게 상당한 참혹한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가고 있는 옛 정체성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기나긴 여정을 그린 소설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나 괜찮은 것 같아. 책 자체가 복수로 세 번째 월터를 멀티로 읽고 있는데 세 번째 읽고 있는 여름은 올해 곳에 남아. 그다음에 글래지오의 황금불. 작가는 생각이 안 나지만 맡겨진 소녀. 제 언어를 지금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소설이 주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아니면 소설이 주는 어떤 선의, 내가 요만큼의 시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선의는 무엇일까? 섣불리 뭐 대답은 하지 않겠지만 올해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텍스트 문자가 인류에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지에 대한 거를 저도 한번 섣불리 대답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려고. 2024년 왜 인간은 저렇게 텍스트를 사랑하기도 떨쳐낼 수도 없는 것인가? 단순한 대답이 아닌 좀 더 좀 깊은 사고를 필요로 하는 1년여간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한 대답이 서적을 통해서 대답이 그런 흔한 대답들 말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대립, 충조 뭐 이런 것보다는 그죠? 뭔가 근원적인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의 대답을 듣고 싶어. 나만의 남들이 해주는 대답이 아니라 이사입니다. 날씨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자, 올 한해 또 시작합니다. 파이팅!